예, 표피 조직 이야기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간다발 조직이 있습니다. 기본 조직에서, 아까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지만, 표피 빼고, 간다발 빼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 조직이니까 이제 식물체의 대부분을 구성을 했다 합니다. 여기 아까 식물의 세포가 5가지 종류가 있다는 했는데, 그 중에서 유세포, 그 다음에 후각세포, 후벽세포,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영어로는 프랭키마, 콜론키마, 그 다음에 스클레론키마 이렇게 나타나고요. 유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거죠. 그래서 유조직은 얇은 1차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세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차 벽이 이제 두꺼워지잖아요. 계속해서 좀 쌓이다 보면 이제 1차 벽이 두꺼워지는데, 두꺼운 1차 벽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후각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벽은 뭐죠? 보강세포하고 섬유가 있습니다. 보강세포라고 하는 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포라고 하는데, 배를 갖다가 칼로 이렇게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사각거리잖아요. 예, 그때 그걸 갖다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그것도 세포입니다. 둘 다 죽어있는 세포입니다. 보강세포나 섬유세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유세포, 유조직하고 후각조직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벽은 죽어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살아있고 죽어있고 어떻게 구분된다고 그랬습니까? 2차 세포벽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다시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근인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그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표피 제죽이고요. 이거 이제 유조직입니다. 예, 그리고 1차 세포벽만 가지고 있습니다. 후각조직도 후각세포에서도 1차 세포벽만 관찰되고요. 그다음 이제 후벽세포에서는 이제 후각세포하고 섬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2차 세포벽, 이건인 포함한 2차 세포벽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다발 조직, 유관속 조직.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물관하고 체관이 있는데, 물관에 있는 세포들, 체관에 있는 세포들, 그것들도 이제 세포의 종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식물에서 발견되는 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냐? 그러면은 거의 99% 넘습니다. 95%가 아까 이야기한 5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요? 유세포, 후각세포, 후벽세포, 그 다음에 물관세포, 체관세포. 나머지는 뭐요? 표피에 있는 세포들.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로 이렇게 다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계된 거고요. 이 물관은 알겠지만 물이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체관은 뭐요? 강압성을 통해서 주로 강압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양분이나 다른 같은 물질들, 호르몬 같은 것들, 호르몬은 물관 통해서도 이동합니다, 그죠? 어쨌든 영양분이 체관을 통해서 이게 공급원에서 수용원, 그러니까 소스에서 싱크로 나중에 오겠지만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소스 싱크지. 쉽게 이야기하면은 만드는 쪽에서부터 필요로 하는 쪽. 나는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받아야 돼. 그 받는 쪽이 수용원이 되거든요. 싱크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앞쪽에 이쪽은 이제 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밑에 체관이에요. 그냥 들어가 보시면은 물관 요소, 풍부 요소라고 하죠. 뿌리로부터 물과 무기염료를 갖다가 수송한다. 물뿐만 아니라 무기염료까지 이렇게 수송합니다. 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이온 같은 것들 이쪽을 통해서 수송을 하고요. 예. 처음 생겼을 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숙한 물관을 갖다 이야기가 됐을 때는 이근을 갖다 가진 2차 세포벽으로서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웃긴 게, 여기에서 물관하고 체관 나뉘잖아요. 물관에 있는 세포들은 다 죽어있는 세포예요. 체관에 있는 세포는 살아있습니다. 그 이제 1차 세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로 요소.
통로 요소는 여기서 말하는 통로 요소는 헛물관과 물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헛물관. 약간 이제 모든 유관속 성물이 그러니까 처음에 진화 과정에서 처음에 나타난 물관들. 그걸 헛물관이라고 봅니다. 물관 기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물관처럼 나중에 이제 나타난 진짜 물관처럼 완전 물관의 어떤 특수화된 물관의 기능에 특수화된 구조를 갖다 가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난 진화 과정 상황에서 초기에 나타난 물관을 갖다가 헐물관이라고 하고요. 그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모든 유관속 식물이 이 헐물관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자 식물에 가면은 정말로 정식적으로 짜리뭉땅하고 넓은 그런 어떤 물관의 기능을 제대로 갖춘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에 갖다가 물관 요소라고 합니다. 베슬 엘리먼트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당연히 그렇겠지만 물관 요소가 흙물관보다는 이런 거 수송하는데 더 효율적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통로도 크고 좀 굵고 짜리몽땅하고 그래서 잘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관세포 플로엠셀은 강합성 산물을 갖다 수송하고요.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인근화되지는 않은 세포벽을 갖다 가지고 있고, 나자식물은 체관세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피자식물은 좀 더 이렇게 또 이게 진화가 됐죠. 체관요소라고 이야기를 갖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체관요소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렇게 그 영양분들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통로인데 통로세포인데 얘들은 핵을 안 가지고 있어요. 핵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얘는 살아있는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세포인데 핵을 안 가지고 있어. 왜? 물질, 영양분이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막 활동을 해야 되잖아. 신진대사를 해야 되잖아. 그때 필요로 되는 단백질이나 어떤 물질들한테 어디서 봤습니까? 체관요소 바로 옆에 보면은 동반세포가 있습니다. 컴패니언 셀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이게 나자식물 같은 경우에는 알부민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포에서 그런 단백질, 특히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갖다가 공급을 받습니다. 어디를 통해 가지고요?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 기능을 갖다 수행을 갖다. 크레미입니다. 물관부 아까 이게 길다리 한 건 뭐라고 했노? 헛물관이라고 했죠. 짜리몽땅하고 진짜 이게 좀 굵어진 거, 뭐 이렇게 그런 거 이게 물관 요소고요. 체관 요소, 체관세포도 이렇게 나자식물 쪽으로 길다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체관 요소 같은 경우에 피자식물이 가지고 있는 얘는 훨씬 더 이 물질의 영양분의 수송에 더 이렇게 최적화라고 하는 게 이제 형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잖아. 짧아지고 넓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체관 요소 부분에는 동반세포가 있어가지고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게 핵이 어쨌든 이 물질을 만들어 단백질을 갖다 공급을 갖다 하는 거죠. 체관 요소에 필요로 되는 단백질을 갖다 공급을 갖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식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세포들 뭐 그런 거 좀 이야기를 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소기관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세포 소기관은 되게 쉽죠, 그죠? 그렇잖아. 세포 소기관은 다 쉽지. 다 알지? 핵, 그 다음에 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식물에서 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은 뭐 있노? 중심세포. 여기 이제 보통 F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센트럴 베큐얼 중심세포가 돼야 되죠. F는 그 아메바도 그 수축 F 갖고 있거든. 그래서 중심세포로 보통 이야기가 되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세포 소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책에서 하나는 내막계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 독립적으로 분열하는 반자율적인 세포 소기관. 그래서 엽록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색소체라고 하면 엽록체도 뭐 색소체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는 내막계에서 유래한 어떤 세포 소기관들, 결국 내막계로 이렇게 집어넣었다. 여기서 약간 조금 이렇게 엉뚱한 거죠. 이걸 갖다 좀 다른
문자를 바꿔야 되는데 심볼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엔터치는 새로 쓰기 지가 알아서 쓰면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내막계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여러분 책을 보면 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계는 보면 이제 소포체, 핵막, 골지체, 액포, 엔도솜, 원형질막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막계에 유리한 것들은 포옥시점, 유지체, 근력시점 이런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예, 독립적으로 분열하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배웠겠지만 연독체하고 미토콘드리아 그런 거고요. 연독체는 강합성해 가지고 어떤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미토콘드리아는 뭐합니까? 세포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에너지 대사죠. 저장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식물 세포의 구조입니다. 세포벽이 당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이 있고 F가 있고 이 F는 커지면 어떻게 해요? 늙을수록 F가 점점 더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세포를 갖다 거의 다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이 F가 창구 역할을 갖다 하거든. 그래서 부산물 같은 경우, 식물 같은 경우 부산물을 갖다가 막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그냥 내보냅니다. 내보내가지고 좀 지저분한 이야기니까 어쨌든 근데 실제로 퇴퇴퇴 하면서 내보내지만 식물은 그 함부로 안 내보내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장을 해두거든요. 늙으면 늙을수록 어떻게 저장해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커지. F1.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지체는 난 이게 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스템의 구조. 예, 그런 것들 있고, 쌓여있는 거. 시스템의 구조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미토콘드리아 그 구조를 뭐라고 하는? 크리스탈? 그지.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구조를 갖다 시스테네나 크리스탈은 그 구조를 이야기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갑자기 생각나요. 1차 세포벽이 바깥쪽에 있다 그랬고 2차 세포벽이 안쪽에 있다 그랬고 그렇구나.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합시다. 생물막, 인지질 유전청이라고 하는 것도 아실 거고 이게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동 모자이크 모델 해가지고 막 떠다니죠. 그런 거, 움직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생물막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보면은 지질하고 단백질 두 가지를 있고 대부분은 지질이죠. 그것도 뭡니까? 인지질이죠. 인지질의 구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하고는 다릅니다. 약간 다르죠.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세 개의 지방은 세 개의 지방산이고 그죠? 근데 이제 인지질은 두 개의 지방산이고 나머지 하나가 인산기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기는 수용성이고 친수성이고 이 지방산은 소수성 그렇게 해서 양쪽성을 가진다는 걸 알 거고 색소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라티드 또는 엽록체 뭐 뒤에 놓으면 황색체 그런 어쨌든 그런 색소체들은 당지질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포막에서 원형질막에서 또는 다른 하여튼 뭐 막이 한두 가지예요. 어쨌든 막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은 이렇게 크게 내재성, 표재성, 고정성. 내재성은 이렇게 박혀 있는 거. 그 다음에 표재성은 그 막 위에 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고정성은 아예 내재성 중에서 이렇게 완전 고정된 거 있잖아.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면은 막의 표면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 이온 결합이나 수소 결합 그렇게. 미안. 공유 결합. 이거 표재성이에요. 고정성은 지질 분자하고 공유 결합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 그렇게 이온 결합이나 수소 결합, 이온 결합 모르면 수소 결합 이런 것들은 쉽게 어쨌든 이 표재성 단백질들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원형질막을 보면은 이제 이거 인산기 쪽이 밑에 소수성 지방산 쪽이고 뭐 이렇게 있고 이건 말마살 거고 단백질 뭐 이렇게 내재성이고 표재성이고 고정성은 또 따로 안 나와 있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얘는 이게 뭐고 이게 인지질이죠 그죠? 인지질 해가지고 얘가 뭐 글리세롤 그래서 안쪽에 이게 두 개는 뭐
소수성 부위 해가지고 지방산이고 얘는 뭐 인상기 쪽 해가지고 인상기 쪽에 해가지고 이 친수성 부위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세포 소비교감해서 핵으로 갑시다. 핵에는 핵 유전체가 있죠. 뭐 당연한 거고 핵막 아실 거예요. 엠빌로. 그런데 이 핵막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겠지만 소포체의 일부입니다. 소포체. 뉴클리오 엠빌로프라고 하는 게 소포체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의 일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핵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핵으로 들어가고 핵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하는 물질들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핵공 보면은 NPC라고 해서 뉴클리어 코어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한 100여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들이 복합체를 갖다가 하면서 통로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어디 이제 분자 생물학 시간 때 한 번씩 배웠을 건데 핵 안으로 들어가는 단백질 이게 좀 있어요. 핵공도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으로 뭔가를 갖다 걸러낸다고 하지만 물리적인 통로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보다 작은 거 한 30kg 달톤? 어떤 그 핵공 같은 경우는 50kg 달톤까지 받아들인다 그러던데 30kg 달톤 정도는 그냥 지가 핵공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자유로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크기가 큰 거, 한 60kg 달톤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지가 핵공을 들어가기에는 통로가 좁아서 통과를 못 하거든요. 가다가 막혀버려요. 그때는 뭐 수송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60kg 달톤 예를 들어가지고 60kg 달톤 크기가 크면서 60kg 달톤 이상 정도 되면서 이 핵 안에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은 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그널, 그러니까 아미노산 서열이죠. 아미노산 서열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아미노산 서열을 갖다가 실제는 핵으로 이렇게 운반해주는 그 수송 단백질이 있어요. 그 수송 단백질들이 그 시그널을 갖다가 그 서열들을 갖다 인지해가지고 핵공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쭉 안으로 밀어넣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핵으로 들어가는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그 시그널, 아미노산 서열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NLS라고 합니다. 뉴클리어 로컬라이제이션 시그널. 특정 아미노산 서열이 필요하죠. 뭐 이것까지 깊이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하고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주의 염색체 테테로크로마틴, 진정 염색체 유크로마틴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데? 이것도 한 번쯤은 저쪽에 배웠을 것 같은데 헤테로크로마틴하고 유크로마틴 어떻게? 염색체를 갖다 염색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 염색체 중에서 그 염색이 잘 돼가지고 관찰이 잘 되는 부위가 있고요. 그 염색은 됐는데 관찰이 잘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가지고 염색했을 때 잘 되는 그 관찰이 잘 되는 부위 그건 뭐야? 이거랑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크로마틴은 관찰이 잘 되지 않는 부위. 어떤 염색을 갖다가 염색체를 염색한다고 했을 때 뭘 염색을 갖다 하냐면은 DNA 염색합니다. 그래서 헤테로크로마틴이나 유크로마틴이나 거기에는 DNA가 다 있기 때문에 DNA가 이 염색 시약이 DNA라도 염색하는 거는 다 똑같거든요. 동일하게 염색해요. 그런데 관찰이 되고 안 되고는 무슨 차이요? DNA가 응축이 돼 있으면은 그렇잖아. 염색 시약이 응축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관찰이 잘 되는 거고요. DNA가 풀려 있으면 너덜너덜 이렇게 DNA가 풀려 있으면은 관찰이 염색 시약이 퍼져 있는 거니까 관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용어였어요. 염색했을 때 염색이 잘 되냐, 관찰이 잘 되냐, 관찰이 잘 안 되냐. 그거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이 잘 되면은 헤테로크로마틴, 관찰이 안 되면 유크로마틴 그뿐이었는데 이게 진핵생물에서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즘 들어가 아니고 관심 받기 시작한 지는 한 20, 30년 된 것 같아요. 2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요즘이었고 초창기에 근데 요즘은 좀 오래되긴 오래됐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점에서 관심을 갖다 가지게 되냐면은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 같다, 전사 번역을 갖다 포함을 갖다 하는 건데, 유전자가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겠냐면은 DNA가 풀려야 됩니다. DNA가 응축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응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우리가 전사에 관계되는 관여하는 그 뭐고, 전사인자, 전사인자, 그렇지, 전사인자, 전사에 관계된 전사인자, 그리고 RNA 중화효소, 그런 애들 단백질들이 DNA가 응축되어 있으면은 프로모터 그런데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을 못해요. 갔다가 튕겨져 봅니다. 그 전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풀려 있어야 된다. 그 다시 말해서 유전자 발현을 갖다가 딱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유전자 발현이 되는 거는 뭐 주로 이런 유크로마틴 구조를 띠고 있는 거고, 유전자 이게 헤테로크로마틴을 갖다가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위들은, 인sek트에서 그런 부위들은 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헤테로크로마틴이나 유크로마틴을 갖다가 유전자 발현 측면에서 접근을 갖다 하고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그런 거하고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이거 알지? 인은 뭔데? 리보솜 DNA가 모여있는 그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핵에서 리보솜 합성장소라고 하는데 그 리보솜 DNA, 리보솜 유전자가 있는 부위, 그 리보솜 유전자는 리보솜 어디 갔냐는데 번역에 연기하잖아. 세포에서 어디 번역할 때 한두 번이겠어? 그래서 이제 이게 진화하면서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리보솜 유전자를 갖다가 하나의 세포에서 수천 카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특정한 부위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리보솜을 갖다 계속 만들어냅니다. 리보솜 구성 어떻게 됩니까? 리보솜 단백질이 있고 리보솜 RNA가 있죠. 근데 어쨌든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은 전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RNA를 만들려면은 또 리보솜 RNA를 갖다 만들려면 전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 수천 카피가 있는데 거기에 전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전사가 일어납니다. 전사가 일어나고 RNA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DNA를 갖다가 염색해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진하게 관찰해 보면 진하게 뭐냐? DNA 같은 게 느들느들 RNA도 포함되어 있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여기가 리보솜 DNA가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리보솜 RNA도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 리보솜의 소단인가 이런 거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리보솜 합성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인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